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본권에 대해서 일부 배워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 조금 웅성거리는 것은 1학년들이 매우 기쁘게 지금 학교를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또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 8차시 기본권과 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권이 도대체 뭔가를 배웠고요. 그리고 5가지 기본권 중에 보통은 아마 자유권, 참정권까지 배웠을 겁니다.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텐데 그래도 오늘 다시 이 5가지 어벤져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소중한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을 여러분 무조건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잠깐 멈춰 라고 하고 이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어떨 때 제한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제한이 가능한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6차시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이 가진 의미나 기능 그리고 기본 원리 6가지 배웠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배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차시, 8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요. 자, 7차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어벤져스는 자유로움에 이제 평등한 것도 원하고 평등하게 살려면 아무래도 사회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청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본권이 있다는 거 어벤져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주거권은 헌법 네, 10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까먹으셨다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기본권을 여러분들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과 금지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은 한계가 있다, 한계를 설정했다는 내용인 거고요. 금지는 아예 그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둘은 다르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하시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푸셨던 2021학년도 3월 달에도 나오는 문제였지만 매번 한두 문제 이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5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점이면 등급 컷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꼭꼭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요, 언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얘기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복과 자유가 친구들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자유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헌법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권과 기본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은 존재했고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인권?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늘이 줬다 인권을 천부 인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누구한테 뺏을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아이돌 콘서트 좌석처럼 사고 팔 수도 없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를 들 때 선생님 돈이 없다고 선생님의 인권을 10만 원에 누구한테 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분제 사회도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신분에 따라서 노예 같은 경우는 노예나 농노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영, 프, 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 안에 국가가 이제 헌법 안에다가 이 기본적인 인권들을 꼭꼭꼭꼭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인권이 있었는데 그 말로만 하던 인권이 이제는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했었죠. 인권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권은 뭔가? 그럼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권리를 줄여서 기본권인데 이것은 우리 인권처럼 옛적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연법 안에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라는 권리가 옛적부터 담겨 있었죠. 우리가 옛날부터 인내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헌법에다가 적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권의 문서화가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적용되는 법 안에 있는 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적 자연 그대로에서 적용됐던 법인 자연법에서의 권리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실정법상 권리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은 헌법 10조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국민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행복 추구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반에서 어떨 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어떤 친구는 잘 때 행복하고 어떤 친구는 아이돌 덕질을 할 때 행복하다 어떤 친구는 학원에 가지 않을 때 너무 행복하다 어떤 친구는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각자 달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헌법 10조에다가 맛있는 걸 먹을 권리를 가진다라고만 쓰면은 나중에 잘 권리 이런 권리들은 다 무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포괄적 권리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자, 포자가 뭔가를 감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포장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로 감싸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침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기본적인 인권이 기본권이니 헌법에서 이를 적어놨기 때문에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나중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여기까지 이해가 안 돼라는 분들은 지난 시간 내용 보시면서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자유권이고요. 두 번째는 평등권, 세 번째는 참정권, 네 번째는 사회권, 다섯 번째 청구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 내용과 다르게 교과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첫 번째입니다. 자유권이에요. 자, 자유권은요. 자, 국민이 국가나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자유권인데 누구한테? 자, 우리 보통은요 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이 권리를 침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유신 반대 시위를 얘기했었지만 우리 옛날에 한번 더 돌아본다면은 어떤 게 있냐? 우리 군주한테 반대를 하면 옛날엔 고문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체가 건강할 수 있는 나의 신체를 구속받지 않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안에 자유권을 적어 놓으면서 이 국가 권력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거기 때문이죠. 나를 지키려는 의도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진 않고 소극적으로 방어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노력들과 연관시키면 되고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뭐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에 요 두 가지겠죠. 양심의 자유랑 종교의 자유가 같이 이 자유권으로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들은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은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에 따라서 총을 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업무를 달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분들이 뭐 이제 구속되거나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대체 복무라는 한 가지 해결 방안을 만들기도 했었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정권입니다. 우리 조만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보궐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직무에 있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뒤 남은 임기를 수행할 사람을 뽑는 선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이 정치 과정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네, 지금 3학년 언니들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언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참정권은요, 국민이 국가기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자유권이랑 다르게 자유권은 소극적인 성격이랬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정권은요,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주권주의랑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자, 보통선거. 자, 차별 없이 1인 1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직접 선거랑 달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기초의원 이런 분들을 대통령을 뽑을 때 선거를 하죠. 이때 여러분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 공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라고 당연히 맡을 수 있다 해서 담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권, 요거는 헌법을 바꿀 때 헌법 개정일 때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은요, 말 그대로 뭔가를 여러분 청구서라고 하면 뭐예요? 요금 청구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휴대폰에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 딱 이거를 봤을 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이것처럼 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 국민이 기본권에 침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의 뭐가 침해됐습니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본권에 침해당했죠. 이때 내가 당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구해주세요라고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요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권에 나타내는 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굉장히 영어식 표현으로 나오는데 뭔가 for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 for하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약간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for랑도 관련이 있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형사보상 청구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에 여러분들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에서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그 범인이 아니었던 분이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살기도 했었죠. 그 분이 나중에 무죄가 되었을 때 이에 맞춰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권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뉴스 보면 몇 억을 받았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 속에 이게 청구권의 예시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억 받았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권에 나타내는 말로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냐? 여러분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정책 해주세요 라고 청와대에 요구한다든지 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국가한테 국가가 이제 적법하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 배상은요 사실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랑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게 국가 배상 청구권 이제 이 배상과 보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공통적으로 청구권이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자유권을 어떻게 보면 이 형사보상 청구권 내 자유권에 침해당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구제해주세요, 보상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번 갑자기 며칠 전 급식을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무상급식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사회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권이어서 뭔가 사회와 관련된 권리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념 정의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요 국민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다뤄준지 모르겠지만 형식적 평등은 자 모든 게 다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자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죠, 같게. 다른 것은 그렇죠,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저번에 장애인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더 준다든지 옆에 보조하는 분이 있다든지. 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 평등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나 사회권의 형식적 평등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한테 요구하는 권리인데 자,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숨어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이 복지국가 원리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가진 권리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대공황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수정자본주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복지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보건권 이런 게 의료 아니면 여러분들 생리대를 지원하는 경우라든지 저소득층 이제 여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의료의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가가 지금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생긴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이 가장 오래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도 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등권은요, 말 그대로 평등함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알겠는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받아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니까 다르니까 당연히 차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차별은 뭐예요? 차이를 가지고 구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 따라서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진다면,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이거는 합리적 차별이 아닙니다. 네,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투표할 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돈 많으니까 너는 100표, 김무진 너는 돈이 없으니까 1표,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등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기본권, 자유권, 아까 전에 뭐 행복 추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등이.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은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건 앞에서도 언급했었어요. 자,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 같게, 다다,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의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대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다라는 거, 평등권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울, 같은 것은 같게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평등? 합리적이고 실질적 평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까먹을까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합리적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미안해요. 자, 그럼 반대로 절대적 형식적 평등은 뭐였어요? 무조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무조건 같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은 다리를 다쳤는데 50m 달리기 똑같은 조건에서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리를 다치지 않은 친구가 아무래도 기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봤습니다. 자유권,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유, 평등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버스에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참정권, 여러분들 선거에 나서는 거, 청구권,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집을 망가뜨렸으니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권, 병이 들고 아프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5가지 어벤져스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기본권을 모두 학습하셨다면요, 교과서 33쪽의 의무에 대한 본문도 살짝 읽어보시고 8차시 수업 점검 퀴즈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확인 문제 6을 푸시기 바랍니다. 퀴즈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안녕.